아침에 과일 한 조각,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비타민도 풍부하다고 믿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아무 과일이나 공복에 먹었다가는 오히려 속이 쓰리고 위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엔 위석이나 혈당 급상승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일수록 이런 잘못된 습관을 더 자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과일 4가지, 그리고 그 이유를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공복에 먹어도 괜찮은 과일까지 소개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평소 궁금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 앞으로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산도가 높은 감귤류 과일은 공복 위산과 결합할 경우 위 점막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향상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은 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일 때는 위 안에 음식물이 없으므로 위산만 단독으로 분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도가 높은 과일을 이 위산 위에 넣어버리면 위산의 자극이 더욱 강해지고 위 점막을 손상시킬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가진 환자들은 이런 산성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한 속쓰림에서부터 시작해 만성적인 위 통증, 식욕 저하, 심한 경우에는 위점막 출혈까지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공복에 상큼한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오히려 위 점막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감귤류는 식사 직후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산의 직접적인 자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레몬수를 드신다면 반드시 물에 희석하거나 꿀을 첨가해 산도를 낮춰서 섭취하셔야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감과 토마토는 위석 형성과 철분 흡수 방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과 토마토는 흔히 건강식으로 분류됩니다. 감은 피로 회복에 좋고 토마토는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두 과일은 공복에 섭취했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유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위 안의 위산과 결합해 불용성 덩어리, 즉 위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위석은 음식물 소화의 물리적 방해물이 되며 복통, 오심, 소화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 폐색을 유발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탄닌의 또 다른 문제는 철분과 결합하는 성질입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 비엠철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거나 철분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탄닌 함량이 높은 음식을 공복이나 철분제, 복용 시간과 겹치게 섭취할 경우 철분 흡수가 저하되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은 껍질과 씨에 탄닌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마토는 단독 섭취보다는 올리브유나 치즈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올라가고 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바나나는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등 전해질이 풍부하여 심장과 근육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바나나를 단독 섭취하는 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마그네슘이 다량 유입되면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마그네슘이 급격히 증가하면 칼륨과의 균형이 깨지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심장에 부담이 되면 두근거림, 어지럼증,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푸정맥병력이 있는 분들,
혹은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러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나나를 식사 후에 간식처럼 섭취하거나 요거트나 견과류 등 단백질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러면 전해질 농도가 급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4.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포도, 망고, 수박 등은 당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을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이후 인슐린에 의해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 무기력감, 피로, 식욕 폭발 같은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공복 상태에서의 과일 섭취가 혈당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복에 단맛이 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도파민과 혈당이 동시에 자극되면서 식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도 생깁니다. 결국 과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 과일 식단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식사 후 소량으로 혹은 견과류, 요거트, 치즈 등 단백질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일 섭취가 아니라 식사의 구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공복에 먹어도 괜찮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과일이 공복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복에 드셔도 위장 부담이 적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은 산도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또한 사과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도와주고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위장이 비교적 튼튼한 분들에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산 과다 분비가 있는 분들은 사과 껍질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껍질을 벗기고 소량 섭취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핵심은 내 위장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고 섭취 이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무리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도 공복 상태에서는 위나 장에 자극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해질 불균형, 위석 형성, 혈당 스파이크 등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자연이 준 좋은 음식이지만 어떤 과일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는 시간대와 섭취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질병 예방은 때로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함께 건강 지켜보세요.